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6년 3월 9일 아침 9시 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상가 지하에 위치한 한 PC방에 케냐인 보실의 마이클 모누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9시 반이면 굉장히 이른 오전이잖아요. PC방 한가했고요. 앉을 자리 차고 넘쳤죠. 하지만 모누비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한참 어슬렁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잠시 후 모누비가 PC방 카운터로 다가갑니다. 당시 거기 있던 사람은 37살의 업주 김씨였어요. 모누비가 그에게 서툰 한국말로 물었죠.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사실 화장실은요, 이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묻지 않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게 표시도 잘 되어 있었고요. 네, 업주 김씨는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서 잘 못 찾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카운터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를 화장실 안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그렇게 다 해주고 김씨가 돌아서려던 찰나 갑자기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어요. 모누비가 벼랑간 얼굴을 마구 폭행하는 겁니다. 그는 유독 김씨의 얼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씨의 목까지 졸랐죠? 그래서 막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이전에 얼굴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김씨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고 곧이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범인 모누비. 그런데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는 홀로 다시 PC방 카운터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화장실 쪽으로 돌아갔죠? 그가 쥐고 있던 건 끓는 물이 담겨있던 주전자입니다. 모누비가 이 펄펄 끓는 물을 쓰러져 있는 김씨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은 거예요. 자, 김씨 얼굴이 막 벌겋게 익어서 처참해졌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무슨 이전에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근데 모누비가 멈추지 않고 또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쇠로 된 수저를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김씨의 입을 마구 쑤시기 시작해요. 입 안에서 막 피가 차오르죠. 근데 이걸 보고 나서야 모누비가 안심하는 듯합니다. 김씨가 정말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잠시 후 모누비는 여유롭게 카운터로 돌아가서 김씨의 지갑을 열고 돈을 훔칩니다. 네, 이 끔찍한 살인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김씨를 살해하고 뜨거운 물을 붓고 수저로 거의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결과 그가 훔쳐간 돈은 18만 4천 원. 그런데요, 모누비가 돈을 이렇게 챙겼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PC방에 머물렀죠. 그는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PC방을 천천히 돌아다니다가 모누비 눈에 들어온 건 막 게임을 열중하고 있던 21살의 남성 박씨. 그에게 접근해서 또다시 어눌한 말투로 물어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이걸 들은 박씨 또한 외국인이라서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그와 함께 화장실로 향했죠? 근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안내해주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이 나를 어떻게든 화장실로 데려가려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씨가 잠깐 머뭇거리는데 이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모누비가 돌변했죠. 그의 멱살을 잡아채요. 막 잡는데 이때 박씨도 이 손에서 뭔가 피비린내가 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닌데? 뭔가 이전에 이미 다른 일을 저질렀고 내가 그 다음 타겟이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박씨가 순간적으로 큰 소리로 외쳐요. 거기요! 저기 모자 쓰신 분! 안경 쓰신 분! 저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박씨가 이 손님들한테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칭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 덕에 사람들이 곧장 상황을 알아챘고 다들 막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번에 모누비가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No friend, it's okay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멈칫했어요. 아니 뭐야 지금? 하면서 막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누비는 박 씨를 끌고 PC방 밖으로 나가고 말았죠. 그는 박 씨의 휴대폰을 뺏고자 했습니다. 박 씨가 난 휴대폰 없다 하면서 막 잡아뗐지만 모누비가 이렇게 말해요. I will kill you. 험악한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결국 박 씨는 휴대폰과 겉옷까지 넘겨주는데, 자 그럼 모누비가 지금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즉각 박 씨 얼굴을 3번 때린 후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한편 범인이 떠나간 후에 박 씨는 빨리 다시 PC방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손님의 휴대폰을 빌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워낙 인상착의가 지금 확실하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대학가에서 모누비가 검거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당신 체포합니다! 라고 막 제압을 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신이야! 물러가라 이 사탄들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 경찰서로 끌려갔죠? 근데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막 유리를 깨면서 난동 부리고 옷까지 벗어 던집니다. 괴성 지르고 또 기괴한 몸동작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상해요. 막상 경찰이 이제 딱 앉아서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자 입을 딱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자, 외국인이기 때문에 광주 북부경찰서 측은 일단 케냐 대사관에 도움을 청했어요. 이게 예민한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머지않아 대사관 직원이 모누비를 찾아왔죠. 그리고 이 직원 또한 모누비가 막 기괴한 난동 부리는 거 목격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좀 무서워서 면담을 할 수 없다. 거부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좀 자국민인데 좀 무책임하죠. 어쨌든 경찰은 대사관의 도움을 못 받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게 되죠. 일단 이 모누비라는 사람은요, 지난 2015년 7월에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게 오려면 3개월의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비자가 만료되기 전인 8월 25일, 종교적,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걸 통과하기까지는 서류를 심사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죠. 그동안 모누비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어요. 아니 근데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이 녹록치 않죠. 근데 그는 난민 신청 이거 포기하겠다 싶었고 다시 본국인 케냐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범행 하루 전인 3월 8일 그 살고 있던 월세방의 보증금 75만 원을 돌려받게 돼요. 이후 그는 경찰서를 향했어요. 나는 케냐 사람인데 나 케냐로 돌아가고 싶다 라면서 강제 추방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외국인일 경우에 이렇게 불법 체류인 상황을 밝히게 되면 강제 추방 당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모누비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현재 비자가 만료되긴 했어도 정식으로 난민 신청을 기다리던 심사 중인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강제 추방이 안 되는 걸 알았고 그렇다면 공짜로 케냐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모누비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남은 방법은 그냥 자기가 돈 벌어서 항공권을 구매해야 돼요. 근데 당시 모누비 수중에 있던 돈은 75만 원이었죠.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돈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가 끝내 무시무시한 결론에 도달해요. 살인해서 돈 훔치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PC방 들어가서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항공권을 사서 케냐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 피해자 너무 억울해요. 자, 다행히 모누비가 검거됐고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때 모누비가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해내요. 자기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한 거다 라면서 항소를 제기한 거죠.
막 이렇게 하면 막 후뚜루마뚜루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당연히 재판부는 이 모누비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에게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건 이후에 어떤 파장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너무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등장합니다. 모누비가 난민을 신청했을 때는 2015년 8월이에요. 근데 난민법에 의하면 신청 후 6개월 내에 결과가 알려져야 돼요.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건 2016년 3월, 이미 그 6개월이 지난 상황이었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 심사 대기는 실제 한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물론 심사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겠죠. 동시에 이 난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공무원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난민을 빨리빨리 받아주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준은 늘 엄격해야 해요. 하지만 처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 결과를 나기까지 기다리는 난민 대기자들이 국내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채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고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국내에서 관리되기란 쉽지 않죠. 모누비처럼 생활고를 겪고 또 그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구멍이 생긴 거, 이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근데 또 모누비의 경우엔요, 단순히 난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보기엔 좀 미스테리한 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범행 동기인데 이게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한 것 치고 모누비의 살인이 정말 너무 잔혹하거든요. 아니, 이미 수많은 공격을 한 사람한테 또 물을 붓는다? 수저를 쑤셔 넣는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용인할 수 없는 행각이죠. 정말 항공권 사서 케냐로 돌아가고 싶었다면 그냥 돈만 훔치면 되잖아요.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그 검거 당시에 나는 신이다, 막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긴 점도 그래요. 경찰서에서도 계속 난동 부렸고요. 그래서 정말 모누비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죠? 조사를 해보니 그에게선 그 어떠한 정신적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좋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막 사람들한테 박씨가, 두 번째 피해자 박씨가 막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때 딱 돌아서 웃으면서 no friend, it's okay 막 이렇게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했죠. 사실 이후에 박씨한테 휴대폰을 뺏은 이유도 신고할 걸 우려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요. 꽤 치밀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모누비가 혹시 단순히 항공권이 아니라 진짜 살인을 저지른 동기, 이유를 교묘히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워낙 한국 사람과는 문화적, 정서적으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외국인이다 보니 사람을 죽일 때 이런 오버킬을 해야 한다. 설마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모누비는 결국 고국행이 좌절되고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 중이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광주 PC방 살인 사건. 모누비는 이제 동정받아야 할 난민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할 흉악 범죄자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